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업에서는 초반부에는 회화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. 그 수업 두 번째 영상에 제가 녹화 버튼을 또 안 눌러가지고 내용이 없네요. 근데 수업 초반부에는 회화 위주로 진행을 했고, 후반부에는 그걸 해봤어요. 학생이 지금 또 어떤 패턴이 안 잡힌 게 있어가지고 오늘 수업을 일단 진행을 했던 것 자체가 5W1H라고 하잖아요. 6하원칙. 그런 질문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how did you랑 how many did you 이 차이를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did you도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이 알아야 되는 거 순서대로 편성을 다 해 가고 있어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. 일단 머리를 파마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학생이 모르는구나 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줄 것들이 존재하죠. 그래서 이건 아까 숙제 첨삭할 때 나왔던 부분들이고, 여기서부터인데 파마했나요?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,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. 이해하고. Did you get a perm이라는 그런 문장을 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도 할 수 있어야겠죠. 그래서 I got a perm이라는 문장도 줬고, 근데 여기에서 문제 이제 get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길래 뭐뭐를 갖다라는 걸로 get을 가르쳐 주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When did you get it? 이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또 과거로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get의 과거형을 모르는구나 gat을 주고 it이라는 거 I got it the day before yesterday 이런 식으로 파마를 언제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, 이건 이제 저희가 얘기하던 맥락상 it은 이제 파마의 대명사로 받은 거니까 나온 거고,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게 쭉 만들어 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I had a class. How many classes did you have?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모든 게 다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. 얼마나 많은 수업을 오늘 했냐라고 물어본 건데 그걸 못 알아들었다면은 어디서부터 이게 안 되는 거지? 라는 걸 찾아내고 있는데, did you랑 how many did you랑 그 다음에 how did you랑 이 세 개 사이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숙제화시킨 다음에 수업에서 다뤄봤어요. 근데 역시나 학생이 가진 문제점은 뭐냐면 숙제할 때 자기가 틀렸을 때 이게 왜 틀렸지?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잘 안 하죠. 왜냐면은 다음에 이걸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. 그냥 오늘 어차피 그냥 이렇게 해서 숙제 끝나면 되니까 라고 대충 이제 패턴 인지를 하기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.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숙제량이 최근에 늘어난 게 있었고, 그런 것들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,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. 한쪽에서는 지금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쉽게 받아들일 건가를 제가 계속해서 제작해 나가고 생각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, 학생은 이제 숙제가 많으면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학생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대충 해도 넘어가도 돼요. 왜냐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이걸 바꿨잖아요. 공부 시작해서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 이런 Did you 문제가 get a 있어요. perm?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학생이 어려움을 누르잖아요. 그러면은 이 카드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다른 카드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, 어 Did you get a perm?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. 여기 이 카드가 예전에 잘 했던 카드예요. 그래서 여기에 쉬운 버튼은 막 한 20일 돼 있고 알맞은 버튼에 10일 돼 있어요. 그러면은 어려운 버튼을 눌러도 한 3일 후에 다시 보는 걸로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안 봐도 돼요. 그럼 학생한테 쉽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버튼을 누르면 즉각적으로 오늘 봐야 되거든요. 근데 어려운 버튼은 그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학생이 어느 순간인가 이걸 알아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악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어려운 버튼 눌러도 별로 오늘 숙제가 늘어나거나 이런 게 없구나 라는 걸 눈치채고 그냥 쉽게 쉽게 마음 편히 틀려버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늘의 학생은 피해를 안 입는데 3일 후의 학생은 피해를 입는 거죠. 왜냐면은 사실 이건 6일 후의 학생이 감당했어야 될 문제였는데 여기 오늘의 학생이 대충 해버려서 틀려버리니까 3일 후의 학생이 일을 더 해야 되는 상황. 그러니까 오늘 일을 대충 해버린 학생은 쉽게 넘어가지만 3일 후의 학생은 힘들다고 저한테 숙제가 많아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 학생은 이걸 구조적으로 그 의도적이지 않은 뺀질거림이 생긴 거거든요. 지금 상당히 좀 그렇게 보이는데 다시 버튼을 누르게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, 이게 참 애매하네요. 쉽지 않네요 진짜.
쉽지 않습니다. 그죠?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제가 학생이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숙제 편성을 잘 해줘야 되고 하고 있어요. 최대치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 또한 자신이 이해를 해야 돼요. 이게 내가 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되는데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은 3일 후에 자신한테 할 일이 더 전가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분명 쉽지는 않네요, 진짜. 네, 일단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.